75세에 이혼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는데 딸아이가 울고 있더군요.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이가 몇인데. 아들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남편은 차에 올라타며 뒤도 안 돌아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끝난 그날 저는 눈물이 안 나더군요. 오히려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죠.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었죠. 그날은 설거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혹은 비난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75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은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나머지 25년은 그저 시키는 대로 사는 딸로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정작 김순자로 산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이제 겨우 3년째입니다. 25에 시집을 왔죠. 중매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해 보였고 시댁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집안이라며 등 떠밀어 결혼하게 되었어요. 여자는 시집이 팔자야. 잘 사는 집 가면 내가 편해. 그 말을 믿었어요. 철없이 믿었습니다. 첫날 밤부터 틀렸다는 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도 제대로 안 보더군요.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일 끝나면 소주 마시고 TV 보다 잠들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밥 먹어. 빨래 좀. 애들 조용히 시켜.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제가 노력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밥을 맛있게 하면, 집을 깨끗이 하면, 예쁘게 웃으면 남편이 저를 봐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냥 당연한 듯 받아들이기만 하더군요.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김치 담그는 법부터 설거지하는 순서까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시아버지 수발 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제 시간이란 건 전혀 없었죠.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이 와도 쉽게 못 갔습니다. 집안일은 누가 해? 남편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허락을 받아도 눈치가 보였죠. 어느 날은 친정에 다녀왔더니 남편이 화를 내더군요. 집 비우면 어떻게 밥도 없는데? 그날 저는 사과했습니다. 왜 사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딸 하나, 아들 하나, 둘을 낳았어요. 손이 많이 갔습니다. 밤새 아이 보느라 잠을 못 자도 남편은 모른 척 하더군요. 애는 엄마가 봐야 한다며. 당연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아이가 밤새 울어도 남편은 코를 골며 잠만 잘 잤습니다. 저는 우는 아이를 안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밤을 새웠죠. 다음날 아침엔 눈이 퉁퉁 부었지만 밥은 차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술 먹고 들어오는 날에는 구역질 나는 냄새를 맡으며 옷을 벗겨줬습니다. 그리고 토한 옷을 빨아야 했죠. 다음날 아침에는 해장국을 끓여줬어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좋은 아내라고 들었으니까요. 35 되던 해 양장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재봉틀 다루는 게 좋았어요. 옷 만드는 게 재밌었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을 팔면 작은 가게 하나는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용기 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가게 좀 내볼까 해요. 수입도 될 것 같고. 남편은 코웃음 쳤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가게야? 그런 거 하려면 나가 살아. 그 말에 입을 다물었어요. 꿈이란 건 제게 사치였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자기 일을 시작하더군요. 누구는 미용실을 냈고 누구는 식당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부러워만 했어요. 너도 뭐 해보지 그래? 친구가 물었습니다. 나는 집안일이 바빠서 핑계를 댔어요. 사실은 남편 눈치를 보았었죠. 시댁 눈치도 보였고요. 그렇게 핑계 대다 보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게 됐습니다. 40이 되고 50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커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 과정에서 제 땅을 팔았어요. 아들 군대 보낼 때도 딸 결혼시킬 때도 제 돈이 나갔습니다. 남편 사업이 기울었을 때도 제 적금을 깼죠.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남편은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없었어요. 통장을 보니 허전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그렇게 위로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속상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5 되던 해 시어머니가 쓰러지어요. 치매였습니다. 10년간 간병했었죠. 기저귀 갈아드리고 밥 먹여드리고 욕창 안 나게 뒤집어드리고. 남편은 바쁘다며 병원에 얼굴도 안 비치더군요. 당신이 잘해줘. 우리 어머니시니까.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남 며느리가 해야 한다며 손 하나 안 보탰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고 무릎이 시려도 견뎠습니다. 밤에 시어머니가 헛소리를 해도 제가 달래야 했었죠. 시어머니는 제 이름도 잊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보고 넌 누구야라고 하시더군요. 어떤 날은 저를 자기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모셨습니다. 며느리 된 돌이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남편이 울었습니다. 형제들도 울었고요. 저는 눈물이 안 났습니다. 슬픈데 눈물이 안 나더군요. 그냥 허탈했습니다. 10년이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일은 되던 해 제가 쓰러졌어요. 자궁암이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통보받던 날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약속이 있다며 오지 않았어요. 수술을 받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이 저녁 때 잠깐 들렀다 갔어요. 엄마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서 내일 다시 올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늘 그랬으니까.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몸이 잘 안 움직여지더군요.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퇴원하던 날 남편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남편이 묻더군요. 저녁은 뭐 해줄 거야?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배에서는 아직 통증이 있었고요.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50년을 살았는데 남편은 제가 얼마나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상관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뭘까? 밥하는 기계일까? 청소하는 로봇일까?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71살 생일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렸어요. 누가 축하해 줄까 싶어서요. 남편은 아침 먹고 나가더군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서는 연락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저녁 때 딸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생일이었네. 미안. 깜빡했어.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늘 하던 말이었으니까요. 전화 끊고 혼자 마트에 갔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를 사고 1,000원짜리 초 하나도 샀어요. 집에 와서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불을 켜고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불었습니다. 소원은 빌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더군요. 너무 달아서 쓴맛이 났습니다. 72 되던 해 병원에서 말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시네요.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했습니다. 10년, 5년, 아니면 더 짧을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제 인생은 뭐였나 싶더군요. 누굴 위해 산 건지, 왜 산 건지, 제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더군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이게 나인가 싶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싶었습니다. 문득 25에 제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눈이 반짝반짝했고 웃음도 많았어요. 지금은 웃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무섭기도 하더군요. 이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돈도 걱정이었죠. 혼자 살 수 있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외로우면 어떡하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사는 거였습니다. 이대로 죽는 거였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게 더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나이 먹더니 이상해졌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0년 참았어요. 이제 그만 참고 싶어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참긴 뭘 참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때린 적도 없고 바람핀 적도 없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때리지 않았어요. 바람도 안 폈죠. 돈도 벌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꿈을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걸 왜 말로 해같이 살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산 게 아니에요. 전 그냥 당신 집에서 일한 거예요. 자식들이 달려왔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생각은 안 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 말이 돼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요? 밖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야.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행복해요. 혼자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엄마가 행복한 적 있는 거 본 적 있니? 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이혼 절차는 길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나이 먹어서 정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경로당 친구들도 말렸습니다. 순자야, 그냥 참고 살아.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려고.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50년 참았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해서 신랑이도 많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도 판 땅도 다 가족을 위해 쓴 거였지만 증거가 없으니 제 몫은 적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제가 나가야 했습니다. 전세금 받아 작은 원룸 하나 얻었어요. 기초연금 받으며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남짓. 빠듯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제 이름으로 된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이혼 법원 나오는 날. 자식들은 창피하다며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서류 받고 그냥 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더군요.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3월이라 바람이 쌀쌀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같은 풍경인데 색깔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파트도 가로수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든 게 새로워 보였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이불 하나, 그릇 몇 개. 그게 50년의 전부였어요. 짐을 풀고 옷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이불을 펴고 그릇도 정리했습니다. 다 끝나니 허전하더군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었죠. 저녁을 먹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텅 비어 있더군요. 편의점 가서 컵라면 하나 샀습니다. 뜨거운 물 붓고 3분 기다렸습니다. 그 3분이 참 길더군요. 후루룩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뭐라 하지 않으니까요. 설거지 안 해도 됐고 TV를 켜도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50년 버릇이었죠. 밥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더군요.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밥을 안 지어도 된다는 게, 누가 밥 어디 있어라고 소리치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9시까지 잤어요.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커피를 타고 창가에 앉아 마셨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으니 천천히 마셨습니다. 설거지를 안 해도 됐고 먹고 싶은 것만 해 먹으면 됐습니다. 라면만 먹어도 됐고 빵만 먹어도 됐습니다. TV 리모컨을 제가 쥐고 보고 싶은 드라마를 봤습니다. 남편이 뉴스 틀어라고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작은 것들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물론 힘든 것도 많았죠. 전기세 내는 법을 몰랐습니다. 평생 남편이 했던 일이니까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이웃집 아주머니가 알려줬어요. 은행 가서 내시면 돼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관리실에 전화를 하니 아저씨가 와서 고쳐줬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갔어요. 75세에 되어서야 세상 사는 법을 배웠죠. 밤에는 혼자 있으면 무서웠어요. 문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했죠. 아프면 어쩌나? 쓰러지면 어쩌나?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그럴 때면 핸드폰 불을 켜고 잤어요. 딸아이 번호를 화면에 띄워놓고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졌습니다. 혼자 자는 게 익숙지더라고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명절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여기 있을게. 혼자요? 밥은요? 사 먹으면 되지.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전화 끊고 울었습니다. 평생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 정작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더 이상 김치를 담그지 않아도 됐고 전도 부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명절 당일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샀습니다. 혼자 TV 보며 먹었어요. 외로웠지만 평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적응이 되었어요.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았죠.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 나이에 이혼했대 남편 불쌍하게. 신경 안 썼습니다. 그 사람들 인생이 아니니까요. 경로당에서 친구가 생겼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분이었죠. 남편 여의신 지 10년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같이 밥을 먹었고 같이 시장에 장도 보러 갔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묻더군요.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진작 그럴 걸 후회하죠. 친구가 웃었습니다. 나도 남편 살아있을 때 이혼할 걸 그랬어요. 여행도 같이 갔어요. 버스 타고 강릉에 갔죠. 바다를 봤어요. 평생 가고 싶었던 바다였습니다. 남편은 바다 싫어한다며 한 번 데려가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이제야 왔다고. 너무 늦게 왔다고. 75이 된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 삽니다. 돈은 넉넉하지 않고 자식들과는 어색합니다. 가끔 외롭기도 하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기도 하고 책도 읽습니다. 예전엔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1시간씩 읽습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더니 한참을 둘러보더군요. 엄마, 여기서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 진짜 행복해요. 응. 행복해.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동안 엄마 마음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늦게 깨달았어. 너희 잘못이 아니야. 가끔 생각합니다. 진작 이혼할 걸 그랬나. 좀 더 일찍 용기 낼 걸 그랬나. 하지만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때는 몰랐었죠. 그때는 용기가 없었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변에선 아직도 말합니다. 그 나이에 이혼하다니 미쳤어. 남편이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대. 자식들 생각은 안 하나.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제 인생을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제 인생은 제가 삽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참고 사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75세에 시작했으니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빠듯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숨은 쉴 수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을 위해 살기엔 너무 짧아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75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이제야 시작인 것 같습니다.